여러분, 보금자리론 이 영상 저 영상 봐도 어려우시죠? 이 영상으로 보금자리론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될 꿀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아껴줄 채널 경제적 남자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고정되어 있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없다는 거죠. 내 집 마련이 멀게만 느껴졌다면 보금자리론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특정 소득과 주택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 마시고 차근차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요건으로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대출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 민법상 청년이시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으론 개인 소득 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결혼 예정자 8,500만 원 이하. 여기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3개월 내 결혼 예정자 또는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를 뜻합니다. 미성년 자녀 1자녀 8천만 원, 2자녀 9천만 원, 3자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주택 요건으로는 대출 승인일 기준 담보주택이 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구입 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 중 어느 하나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 구입용 외에도 기존 대출 상환이나 전세자금 대출 전환에 활용 가능합니다. 신용 조건을 보자면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의 12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합니다. 이미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다른 대출을 받고 있거나 대출 상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들이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신용평가는 생략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는 신용정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대출 한도와 금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최대 대출 한도는 일반 3.6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 4억 원 이하, 전세 사기 피해자 4억 원 이하, 생애 최초 4.2억 원 이하, LTV, 생애 최초 전세 사기 피해자 80% 이내, 아파트 70% 이내, 아파트 외 기타 주택 65% 이내, 단 조정지역 또는 신용점수 271에서 614점 또는 추정소득 적용 시에는 10% 차감합니다. 조정지역이라도 실수요자, 생애 최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차감해서 제외합니다. DTI 60% 이내, 전세 사기 피해자 100% 이내, 조정지역 10% 차감, 실수요자, 생애 최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거나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인 경우는 차감해서 제외됩니다. 대출 금리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른데 유보금자리론, 아끼미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3개로 나뉩니다. 유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고 아끼미 보금자리론은 같은 온라인 신청 방식인데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 전자적으로 처리해서 금리가 0.1% 저렴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T보금자리론은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지만 온라인으로 하신다면 아끼미 보금자리론을 하시는 게 나으시겠죠? 각 대출 금리는 표에 나와 있다시피 아끼미 보금자리론이 유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보다 0.1% 낮고 우대금리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항들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상환 방식이 있는데 최증식의 경우 만 39세 이하, 만기 50년 설정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명확하게 한도와 금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대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터넷 금융 서비스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방법의 보금자리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아끼미 보금자리론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꿀팁으로는
잔금일 기준 2개월 정도는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변수나 상황에 따라 대출 실행일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1차 신청 때는 매매계약서는 필요하지 않고 이사갈 곳 주소만 알아도 됩니다. 그리고 은행과 지점을 정해야 하는데 추천은 이사갈 곳 지역의 주거래 은행을 추천합니다. 이사갈 곳 근처 은행이라면 이미 같은 아파트 대출이 실행된 사례가 있을 확률이 높고 주거래 은행이라면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보내주는데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매매계약서, 본인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 요청합니다. 해당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단계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담당자의 업무 과중도에 따라 빠르면 며칠 만에도 오지만 최대 2주까지 걸린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담당자가 서류 체크에 문제가 없으면 최종 심사로 넘어간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4단계 은행 방문 최종 심사까지 통과하면 문자를 보내주는데 마무리로 요청한 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줘야 합니다.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방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총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계속 한 곳에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상환 시 3년 이내 원금에 대하여 0.7% 한도 내에서 부과되고 계산 방법은 중도상환 원금에서 0.7%를 곱하고 남은 경과일수와 3년을 나눈 값을 한 번 더 곱해 주시면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면제라는 거 인지하시면 됩니다. 각 유형별로 소득, 대출한도, 주택가격 정리했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번외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는데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하고 사업소득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보금자리로는 집을 처음 구매하거나 대출을 갈아타려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특히 고정금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부자 되실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경제적 남자였습니다. 바이바이요.